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정말 좋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되게 어렵게 보이잖아요.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선생님 뭐라 그랬냐면 하나하나 해봐라. 그러면 분명히 규칙성이 보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우선은요. 문제가 동전이 몇 개예요? 4n개예요. 4n개. n은 자연수입니다. 그러니까 동전을 처음에 몇 개예요? 동전이 4개, 8개, 12개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각각에 대해서 동전을 이웃한 동전 한 쌍을 뒤집는 시행을 반복해서 뭐 앞뒤 이렇게 나오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를 그래서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같이 보면서요. 선생님이랑 같이 생각해보고 바로 답까지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그래서 점심을 먹다가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막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4개만 잘 보면은 이제 답이 금방 보이거든요. 자, 이게 아이고 떨어지면 안 되는데 확인을 하고 왔는데 자 볼게요. 자, 이렇게 다 있는 거예요. 동전이. 이걸 앞면이라고 해볼게요. 자꾸 떨어지면 안 되는데 자,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다른 걸로 바꿔드릴게요. 자, 이렇게 있으면 동전이 앞면이 이렇게 다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랬다가 2개만 뒤집을 수 있어요. 2개만. 두 개만 뒤집는다는 것은 이렇게 있었죠. 그리고 여기 2개를 뒤집는 거예요. 쌍으로. 옆에 붙어 있는 걸 이렇게 뒤집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뒤집고 여기는 그대로 이렇게 놔뒀다라는 겁니다. 그럼 아직 앞뒤가 안 됐죠. 그럼 여러분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거 놔두고 이렇게 놔두고 그 다음에는 이거는 그냥 있어야 되겠죠. 앞뒤가 돼야 되니까. 그 다음에 둘을 뒤집는 거예요. 둘을 뒤집으면 다시 이렇게 되겠죠. 자, 제발 떨어지지 말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몇 번 만에 다 뒤집힌 거예요? 1번, 2번 만에 다 뒤집힌 거죠. 자, n이 얼마일 때 우리가 계산한 겁니까? n이 1일 때, 동전이 즉 몇 개일 때? 4개일 때, 4개일 때 다 뒤집히려면 몇 번? 1번, 2번이었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다시 뒤집으면. 이해되시죠? 그래서 A, 1은 모두 몇 번? 2번 만에 뒤집히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다르게 생각을 해볼게요. n이 2일 때예요. n이 2일 때 모두 몇 개의 동전이 있어야 됩니까? 8개의 동전이 있어야 됩니다. 즉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 이렇게 뒤집혀 있는 거예요. 다 이렇게 뒤집혀 있는 거예요. 다 이렇게 뒤집혀 있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앞뒤로 다 바꿔야 되는데 쉽게 생각하면 여기까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기까지 생각을 하면 이거를 다 뒤집는데 아까 몇 번이었죠? 1번 뒤집고 1번 뒤집어서 A1이 모두 2번 뒤집혀서 얘네가 이미 어떻게 바뀌어 있습니까?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A2를 찾아야 되는데 A2라는 건 이미 2번을 바꾼 다음에 뒤에 있는 4개만 바꿔주면 되겠죠. 뒤에 있는 4개 바꾸는 방법 몇 가지예요? 2번 만에 바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A2는 뭐가 될까요? 4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8개를 다 뒤집는다는 것은 미리 몇 개 뒤집고 4개를 뒤집었어요. 4개를 뒤집고 다시 나머지 4개를 뒤집으면 되는데 4개를 앞뒤로 바꾸는 방법이 2번 만에 바뀌었죠. 그러면 뒤에도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이렇게 바뀌었죠? 1번이에요? 그 다음에 다시 바꾸면 2번이죠. 2번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2가 얼마가 된다? 4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A3일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A3일 때는 자, 이거 이제 떼고 선생님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A3일 때는 별거 없습니다. A3일 때는 N이 3일 때예요. N이 3일 때는 모두 몇 개가 있어요? 12개가 있죠. 선생님 12개까지 준비를 했지만 자석이 잘 말을 듣지 않는 관계로 자, 이렇게 있습니다. 5, 7, 8, 9, 10, 11, 12개가 있는데 4개 뒤집는 방법 몇 개? 2번 만에. 또 4개 뒤집는 거 2번 만에. 또 4개 뒤집는 거 몇 번 만에? 2번 만에 일어날 수 있죠. 따라서 A3은 얼마가 됩니까? 6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규칙성만 발견하면 끝나는 문제죠. A1이 얼마였어요? 2번. A2가 몇 번? 4번. A3이 6번입니다. 그러면 AN은 뭐가 될까요? 2N이 되겠죠? 1일 때 2, 2일 때 4, 3일 때 6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것을 조금만 단계별로 잘 생각할 수 있었다면 이 문제가 4점짜리 문제이고 30번 문항이긴 하지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 가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렇게 어렵게 설명했던 내용들이 다 그것이었고요. 뒤에 보겠습니다. 자, 시그마 n이 1부터 20까지 an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an이 뭐라고요? 2n이라고요. 그러면 시그마 n은 1부터 20까지 2n을 물어보는 거죠. 이 앞으로 나가면 2의 시그마 n은 1부터 20까지 n 따라서 2 곱하기 시그마 계산하면 돼요. 2분의 20 곱하기 21이죠. 따라서 약분하면 10, 210 곱하기 2니까 정답은 얼마가 된다? 420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선생님, 더 많이 할 수도 있잖아요. 여기 보면 뭐예요? 최소의 시행 횟수를 당연히 물어볼 수 있겠죠. 뭐 100번에서 뒤집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앞뒤를 바꾸는 방법을 저는 이거 보고 알았거든요. 여러분이 이런 것을 잘 보고 한 번 했을 때 어떻게 되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지를 규칙성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훨씬 더 편할 거예요. 괜히 뭐 점화식 이용해서 문제 풀려고 하지 말고요. 이렇게 규칙성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29번이나 30번 문항이 수능 문제보다는 수능에서 29번이나 30번 문항 두 문항 중에 한 문항은 더 쉽게 출제될 거예요. 더 어렵게 29, 30번을 비교를 하자면 둘 중에 하나는 어렵고 둘 중에 하나는 쉬워요. 근데 하나는 많이 어려울 겁니다. 30번이 될 수도 있고 29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29번, 30번 평균적인 문항 난이도로 생각했을 때 이번에 10월 학력평가 문제는 조금 쉬웠던 것 같습니다. 이거보다는 29번이나 30번 문항에서 좀 더 어렵게 수능에서는 출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항상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것들이나 아니면 규칙성 발견하기 문제는 이것보다 조금 더 어려운 문제들로 연습을 해두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거예요. 여러분이 뭐 수능 완성 문제들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데요. 수능 완성 문제를 다 풀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문제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한두 문제씩을 매일매일 연습을 해주신다던가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을 다 풀었다면 파이널이나 아니면 엔제 문제에 있는 그런 고득점 문제를 하루에 한두 문제 정도를 계속 연습을 해주신다면 이렇게 29번, 30번 문항도 여러분이 생각보다는 수월하게 넘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두 개가 다 어렵게 출제가 되지는 절대로 않을 겁니다. 왜? 여러분한테 시간을 확보할 그런 문제를 내줘야 되기 때문에 둘 중에 한 문제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둘 중에 한 문제를 연습을 조금 해두시는 게 좋을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30번 문항까지 모두 풀어봤습니다. 풀어보니까 어때요? 조금 자신감이 생깁니까?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었을 시기가 아주 옛날이기는 하지만 그때도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9월 달에는 조금 어려웠고 10월 달에는 그래도 좀 나았고 그래서 11월 달 수능에서 좀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그렇게 문제가 그런 식으로 난이도가 되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복습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그리고 제발 포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 있는 그 수많은 수포자들이 여러분 밑에서 다 받쳐주고 있으니까 공부만 하면 분명히 성적은 잘 나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거는요. 제가 이제 수능을 앞두고 있는 강의가 없습니다. 이 강의가 진짜 제일 마지막 강의인데요. 제가 아마 예전에 강의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딱 그때 그랬던 것 같습니다. 10월 학력평가였던 것 같아요. 한 달 앞두고 학력평가 언어 영역 치고 제가 다쳤어요. 쉬는 시간에. 그래서 결국은 깁스를 하고 수능을 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한 달이 정말 끔찍했었습니다. 저는 괜찮았는데 부모님이 굉장히 끔찍해 하시더라고요. 잊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실 정도로 제가 이 다리를 다 통깁스를 하고 집에서 이렇게 벌러덩 누워있는 모습을 보시는 부모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그 남은 한 달 건강관리 정말 잘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환절기니까 감기 조심도 하셔야 되고요. 저도 그래서 저희 반 학생들 작년에는 그 한 달만큼은 축구 금지령을 내렸었거든요. 그러니까 남학생들 제발 운동할 때 건강 조심하면서 하시고 여학생들도 항상 어디 다닐 때 조심하면서 복습 철저히 하고 항상 몸가짐 그렇게 자신 수능에 맞춰서 그렇게 잘
연습하고 다시 하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거 하나만큼은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자, 이번 10월 학력평가 점수 때문에 너무 뭐 내가 잘 쳤으니까 뭐 자만하거나 못 쳤다고 그럴 필요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했고요. 6월, 9월 그 모의평가 문제 정확하게 한 번 더 확인하시고 하나만 더 강조드리자면 우리 뭐 있었습니까? 2014 예비시행 선생님 자료실에 올려놨었죠. A형, B형. 수리 나형이 A형이고 수리 가형이 B형입니다. 이렇게 크로스 되는 거요. 그 문제는 꼭 풀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같은 평가원 문제이기 때문에 꼭 풀어보시고요. 시간이 되신다면 연교교재 분석 특강에 있는 자료만이라도 다운받아서 여러분이 한번 복습용으로 변형 문제들 풀어보시는 것도 충분히 수능에 도움이 될 거니까 남은 한 달 잘 보내시고요. 수능 잘 치르고 우리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